일부 1960년대 국제시장의 풍경.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입니다. 1960년대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했지만 여기 국제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랬지만 특히 이 국제시장은 우리 피난민들에게는 정말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부산에 도착한 사람들이 맨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던 피난민들에게 국제시장은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한 푼을 벌어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없는 살림의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바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돗자리 한 장 깔고 좌판을 벌이거나 지게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끈기와 희망이 국제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 시장의 불빛은 단순히 전깃불이나 석유 램프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우리 민족의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좁은 통로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싸게 줍니다. 싸게 줍니다. 골라 아무거나. 골라. 같은 장사꾼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 밀수품까지 다양하게 팔렸고 특히 깡통 시장에는 미제, 일제 상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 시계, 만년필 같은 귀한 물건부터 과자, 초콜릿, 커피 같은 식품류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본문 2부 박 여사님의 어린 시절 18분. 그 수많은 상인들 속에서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게를 지키며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만 했던 소녀. 지금은 김 씨의 어엿한 아내가 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손주들과 같은 나이대부터 그렇게 험한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했다니 상상이나 가십니까? 요즘 같으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바쁠 나이에 박 여사님은 차가운 좌판에 앉아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과서 대신 물건값을 계산하고 친구들과의 수다 대신 흥정을 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견뎌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더 나은 날을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그 시절 박 여사님의 하루는 새벽 4시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이 깔린 새벽,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도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좌판을 펴야만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홀로 걸어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쓸쓸했을까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새벽. 공기는 어린 그녀의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른 손끝은 늘 시리고 얼어붙어 있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니 허리는 늘 아프고 쑤셨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잠들 나이에 그녀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언제나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가족을 위한 책임감 하나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았던 박 여사님. 하지만 박 여사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손님, 오늘도 좋은 것 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우렁차게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는 그 시절 시장의 활기를 더해주는 하나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애누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총각, 이건 진짜 배기입니다. 언니, 인심 좀 써보세요. 같은 정겨운 사투리가 오고 가는 시장통에서 박 여사님의 활기찬 목소리는 항상 빛났습니다.
낡고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문이 남는지 안 남는지 계산하랴. 밀려드는 손님들을 응대하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손님들에게 늘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 그 웃음 뒤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소풍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주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소녀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세월은 그런 감정들을 묻고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오직 가족을 위해 흘러갔습니다. 어린 소녀의 어깨에 짊어진 가족의 생계는 그녀가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외로움에 빠져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굳건하게 버텨냈던 것입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방 여사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본문 3부 국제시장의 역사적 배경 15분. 이 국제시장이 사실 그냥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 직후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인들이 귀국하면서 전시 물자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국제시장 자리에 장터를 열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고리짝에 든 물건을 5원씩 팔았는데 이 물건들이 다시 10원에 팔리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 경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쌀이며 옷가지며 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것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벌였다 해서 돛대기 시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돛대기 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돛대기가 즉 가지다닥 빼앗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라도 한 푼을 벌어보려고 애썼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라도 귀한 물건을 구해보려고 발품을 팔았으니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만물시장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는 모습이 마치 씨름판을 방불케 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에는 자유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층 목조 건물이 12개나 들어서면서 제법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국제시장의 탄생. 1950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는 또 이름이 바뀝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이며 일본에서 밀수된 온갖 외제품, 게다가 우리 국내산 물건까지 없는 게 없이 다 거래되니 사람들이 국제시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 물건만 오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물건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시장이 된 셈입니다. 게다가 6.25 전쟁으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니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죄다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이 국제시장으로 와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했으니 국제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국제시장, 특히 6.25 전쟁 이후 국제시장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피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다 잃고 부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저마다 노점을 차리고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해 오직 억척스러운 근면함과 강인한 생활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물건을 떼어와 팔고 수선하고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로 만든 꿀꿀이죽으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으니 국제시장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 피난민들의 급식소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시절 꿀꿀이죽 한 그릇은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 4부 그 시절의 생활상과 문화 10분. 1960년대 초반만 해도 고무신이 흔했지만 중반으로 가면서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여자들은 코고무신, 남자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겨울에는 양말이 귀해서 신발 속에 짚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발이 닳고 닳아도 버리지 못하고 몇 번이나 깁고 또 기워 신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검소하고 소박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마련하면 경조사 때나 꺼내 입고 평소에는 기워서 입고 또 입었습니다. 시장 주변의 풍경. 시장 주변에는 좁고 질척거리는 길목 양옆으로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고 굴뚝에서는 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하게 정비된 길도 아니었을 테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진흙탕 길을 걸어 다녔을 테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판자촌 속에서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 그때는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가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 명동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국제시장에 와서 옷도 구하고 신발도 샀을 것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들이 국제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니 국제시장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했던 셈입니다. 젊은이들은 국제시장에서 최신 유행을 쫓았고 어르신들은 여기서 삶의 지혜와 활력을 얻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대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본문 5부 국제시장 주변의 명소들과 먹거리 8분. 국제시장 주변에는 자갈치시장, 부평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같은 유명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부평시장, 즉 깡통시장은 다양한 수입 제품과 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돼지국밥, 어묵, 충무김밥, 납작만두 같은 부산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이 이곳 깡통시장에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지금도 깡통시장에 가면 맛있는 것 천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은 헌책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없는 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시절, 보수동 책방골목은 지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책 한 권 살 돈이 없어도 서점에서 몰래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 그 시절 사람들의 지적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시장 주변은 단순히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먹고, 보고, 배우고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 6부 국제시장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 7분. 국제시장은 1970년대 말까지 미군 원조와 밀수품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긴 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생겨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시장까지 찾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니 국제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도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다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시장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증인이자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부 박 여사님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5분.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국제시장에 활기 넘치던 1960년대 풍경과 그 속에서 꿋꿋이 삶을 지켜온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십니까? 박 여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낸 그 책임감,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의지력 말입니다. 요즘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 시절처럼 어린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장사를 해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귀한 가치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2부 그 시절의 소중한 가치들 5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 도우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우리네 이야기가 오늘따라 더 그리워집니다. 그때 그 시절의 따뜻한 정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여유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더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김치를 담그면 옆집에도 나누어주고, 아이가 아프면 온 동네가 걱정해주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국제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은 처지의 동지이기도 했던 상인들은 서로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오늘 장사 어떠셨습니까? 우리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좋은 약 아시는 거 없습니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시장은 단순한 장사터를 넘어 하나의 큰 가족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무리 3부 다음 이야기 예고 및 건강 당부 5분. 어르신 여러분, 다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가요?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옛 기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 시절의 아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이니까요. 오늘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정말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마무리 4부 다음 이야기 예고 및 마지막 인사 5분. 아유, 벌써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신다고요?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네 인생 이야기,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 여사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 여사님의 어린 시절과 국제시장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음 시간에는 박 여사님이 어떻게 김씨와 만나 사랑을 키우고 또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며 가정을 꾸려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박 여사님은 어떻게 김씨의 아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떤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결혼 후에도 그녀의 삶은 순탄했을까요? 어쩌면 더 큰 시련과 고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음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